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입수학의 넘버원 한아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출을 풀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어느 대학부터 풀어야 되는 걸까? 나는 지금 그럼 몇 개년을 풀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대학별로 출제 경향들을 보면은 내가 어느 대학부터 내가 먼저 테스트로 풀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렇다면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보자고요. 선생님 오늘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가고 싶은 대학만 풀어야 되냐? 그 이외의 대학도 다양한 대학도 풀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푸는 게 좋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라도 풀어야 되는 거지만 가능하다면 다다익선입니다. 내가 많이 풀면 풀수록 더 많은 경험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풀수록 좋은 건데 내가 어느 대학부터 풀어야지? 최소 3개년을 푸셔야 돼요. 최소 3개년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위주로 풀면 되는 건데 내가 거기서 범위를 넓혀가는 거야. 풀 때는 과거순으로부터 풀어서 가장 최근에 본 시험지는 좀 아껴둬야죠. 선생님이랑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최근 3개년 기출은 어느 교재에도 없습니다. 선생님 교재에다가 최근 기출을 막 넣는 스타일은 아니죠. 왜? 정말 수학이 변하니? 수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게 정말 잘 배웠으면 어느 기출 문제가 와도 풀어내야지. 경험을 내가 어떤 새로운 문제가 와도 내가 풀어낼 수 있어 라는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3개년 기출을 과거순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건데 내가 조금 더 많이 풀고 싶어? 그럼 5개년. 6개년, 7개년 더 그렇게 과거로 넓혀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갈수록 내가 봤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단순 계산 위주의 문제를 풀 필요는 없는 거고 최근 3개년에서 많게는 5개년 정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로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강의를 보게 되면 현강 버전 강의가 있고 스튜디오 버전 강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현강에서 강의 촬영을 할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지 못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들은 풀어주고 있으면 루즈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드리지 않고 좀 심도 있는 문제를 좀 다양한 각도로 풀어드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념 하나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을 확 넓혀서 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봐야지 복습도 할 겸 그렇게 풀어드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강 버전과 인강 버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 둘 다 인강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둘 다 겸해서 보는 것도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강 친구들이든 인강 친구들이든 지금은 기출 패스 하나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편하게 기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들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별로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내가 언제 기출을 풀어야 되는 거지? 늦게 시작했는데 어디부터 풀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 2번, 3번에 해당하는 주제는 여러분 이제 오늘 2번, 3번에 대한 주제는 이 주제들은 지금 이 앞에 대학별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걸 보다 보면은 내가 언제부터 풀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갈 겁니다. 사실 지금부터 풀어야 되는 시기인 건 맞아. 근데 이제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작년에 찍었는데 올해 찍지 않은 강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출 중에서 올인파 기출 특강이라는 것도 있고요. 올해 강좌에는 이것이 기출이다 라는 강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강의들은 내가 정말 좀 늦게 시작했어. 기출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앞에 기본서 복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해서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기출을 시작했을 때 어느 기출부터 풀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기출을 같이 듣게 되면 얘는 단순하게 문제풀이만 푸는 게 아니라 좀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출인 거예요. 이런 기출들을 잘 활용하셔야지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만 푸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풀이를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이제 늦게 시작했던 친구들은 이런 기출들을 같이 경험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강의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고, 가고 싶은 대학 위주로, 시간이 없으면 가고 싶은 위주의 대학들을 먼저 풀겠지만 당연히 폭넓게 다양한 대학의 기출을 풀어보는 것도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너무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뭔가 못을 박아놓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차근차근 대학별 기출 유형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초반에 현강에서는 지금 7월부터 기출이 들어갔고, 그때 했던 기출도 숙명여대, 아주대, 건대 위주의 기출이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7, 8월 달에 진행하는 이 기출 수업에서는 미적분하고 다변수 위주로만 출제가 되는 대학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 4, 5, 6월에 끝낸 과목이 미적분하고 다변수니까 그 개념이 끝났으면 기출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공부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가 있을 거니까. 해서 지금 선생님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이 두 개년을 가지고 기출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죠. 결국 미적분하고 다변수가 수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명지대는 공수 원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가 올해는 안 나왔어요. 설령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거의 다 미적분하고 다변수가 95% 이상 출제되는 대학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나는 문제 난이도로 따지면 명지대가 좀 더 가벼워요. 쉬워. 그 다음 숙대가 쉽고, 그 다음 건대, 아주대. 이게 난이도 순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대 같은 경우도 공수 원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가 또 올해는 안 나온 거야.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선대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대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챕터 1. 선대 챕터 1은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 내적, 외적에 관한 문제들인 거죠.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었고, 그 문제들은 사실 미적분 문제야 라고 선생님 항상 말하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체계 분류상 선대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미적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해서 여러분이 시간은 몇 시에 몇 분 이렇게 보는 건 여러분 아마 표에 선생님 다 공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크게 중요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하고 다변수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강 보고 있고 내가 뭔가 이제 기출이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다변수까지는 진도가 끝나야 돼요. 미적분하고 다변수가 끝나면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근데 바로 풀면 다 틀리겠지. 적어도 기본서에 대해서 내가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을 당일 복습하고 전체에 대한 회독을 최소 2회독은 가져가야지 기출을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서를 3회독, 4회독을 한 다음에 풀어도 괜찮아. 기출을 푸는 시기가 꼭 9월이어야 되냐?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9월 달에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본인이 내가 복습이 별로 안 돼 있어. 그럼 굳이 9월에 가져갈 필요 없는 거야. 10월 달에 해도 괜찮아. 11월에 해도 괜찮아. 본인 스스로가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기출을 들어가는 건 좀 불가능해. 왜? 완벽한 게 어딨어? 완벽한 건 없는 거야.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걸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기출로 활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기본서를 한 2, 3회독 정도 하고 났으면 내가 한번 기출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럼 이런 느낌 들 거야. 기출 풀었을 때 다 기본서에 봤던 문제인데? 이거 다 똑같은 문제들이네?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네? 나 근데 왜 틀렸지? 이거 맞았네? 근데 이걸 왜 틀렸을까? 이거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풀었지? 어떤 생각을 내가 못했을까? 내가 어디가 부족한 거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출을 푸는 거지. 야, 너 점수가 그 모양이니까 이런 일려고 기출을 푸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잘 파악하고 기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그 관연도 문제들하고 문제가 출제되는 개수는 거의 흡사하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순서, 선생님 A그룹을 묶었던 이유는 A라는 이 그룹은 A그룹은 거의 미적분과 다변수가 95% 이상 출제된 대학들이었고 이 시험지를 풀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 거냐. 그래, 미적분하고 다변수의 중요한 개념은 다 정리가 된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선대가 출제되는 거예요. 선대 비중이 경기대가 50%예요. 50% 정도 나와. 왜? 수학 20문제 중에서 10문제 가깝기 때문에 50% 가까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세종대 또한 25문제 중에서
6문제인데 6문제, 4문제, 평균 5문제로 잡는다 하더라도 20%예요. 그럼 적은 분량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 세종대에서 요 5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변별력이 높아버려요. 정확한 개념을 내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 문제만으로는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계산 문제도 있는데 그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개념을 내가 이해해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내가 그 개념이 좀 날라갔어 라고 하면 빨리 그냥 개념 강의를 다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내가 모르는 거 찾아서 다시 듣고 선생님이 선대를 몇 개 가르친 이유는 이런 대학들에 해당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숫자는 바뀌고 문제도 바뀔 건데 숫자 바뀌면 못 풀어요. 왜? 네가 뭔가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 핵심을 짚어낼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30문제 중에서 한 7문제면 21%, 한 대충 이것도 한 20% 정도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중앙대 수학과 30문제 중에서 10문제니까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물론 광운대는 미적분하고 다 30문제 중에서 미적분이 이만큼이야. 그럼 60% 이상, 60에서 70%가 미적분이 출제가 되는 대학인데 이 그룹을 B그룹으로 묶은 이유는 광운대 그룹의 문제가 미적분이 좀 어려워요. 답변수도 좀 까다로워. 하기 때문에 A그룹에서 푸는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공수고 선대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B그룹 묶어놨는데 광운대는 조금 별개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대학이랑 색깔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색깔을 좀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여기 지금 20, 30%에서 50%까지 출제가 된다. 선대까지 출제가 되지만 공수가 출제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화여대에서 올해 공수 한 문제를 추가할게요. 선생님은. 요 한 문제 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미분방정식 그 중에서 1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미적분 책에도 있어요. 이 부분은 미적분에 들어가도 전혀 손색은 없어요. 하기 때문에 1개 미방은 내가 여기까지만 준비한다 하더라도 1개 미방 정도는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안정적일 거야. 문제 푸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외의 대학들은 사실은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공수까지 공학수학에서 골고루 선생님들 이 이후부터는 굳이 2021년과 2022년 굳이 구별하진 않았어요. 그냥 다 비슷하다. 전년도와 거의 문제 개수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 하는 그런 패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1이 이제는 골고루 출제가 되는 대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레벨하고 상관없이 문제의 퀄리티는 다들 괜찮습니다. 기출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해서 여기 있는 요 기타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냥 이 대학 기출을 풀어가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 1까지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가 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기본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가 된 대학들을 이렇게 잡아낸 거예요. 선생님 왜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눴는지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C그룹은 내가 전 과목이 다 출제된다 하더라도 범위가 부담스럽지 않아. 내용이 부담스럽지가 않아. 하는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동국대는 공수 1이 안 나오는데 그럼 B그룹 아닌가요? 맞아. 근데 동국대가 수학시험을 제기한 지가 2021년, 2022 이제 2번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나왔어. 근데 올해는 안 나왔어. 근데 올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수 1을 그래도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C, D그룹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요. 결국 미적분하고 답변수가 이 두 과목이 한 50%, 최소 50%에서 한 60, 70%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20문제 중에서 미적분이 10문제, 선대 답변수가 10문제. 20문제 중에서 여기 12문제, 8문제. 25문제 중에서 이제 선대와 공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선대와 답변수가 30문제 중에서 16문제, 이 둘이 더해서 14문제. 이제 비중이 미적분하고 답변수가 50%, 선대 공수가 50%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런 대학들은 어느 대학인가요? 이런 대학들이야. 근데 사실 모든 공수가 다 어렵다,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변별력을 두자면 사실 공수는 쌤 기출 풀었을 때 단 한 문제도 틀린 문제가 없어라고 할 만큼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다변수도 문제를 풀면 풀수록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공간상의 공면을 이해한다라든지 내가 풀었던 문제보다 더 심도 뭔가 허를 탁 찌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그런 문제들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거지.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이것까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네. 그럼 내가 그런 문제를 시험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기본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학교들의 퍼센테이지로 설명해 준 이유는 여러분이 어느 대학부터 풀어야 될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D그룹으로 오면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대학들이에요. 문제 퀄리티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서성 한중 문제 골고루 출제가 되고 퀄리티 좋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제 내가 어느 대학부터 풀어야지 좀 아껴서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는 거지. 그런 문제들도 좀 아껴놓고 이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그럼 편입생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시간이죠. 시간. 성균관대 45문제를 90분에 풀어야 되고 25문제를 70분, 30문제를 60분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빡빡한 시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있지만 내가 버려야 되는 문제를 선별하는 게 실력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실제로 그래요. 시험장에서는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데 다변수 문적 분학이 70% 이상은 아니고 한 50%에서 한 60%가 되겠죠? 60% 정도 출제가 되는 대학들이었습니다. 해서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중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 다변수 해봤자 12문제밖에 안 돼요. 선대까지 포함시켜서 10문제야. 그럼 나머지 공수가 20문제. 여기는 미적분이 30%밖에 출제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가시겠죠? 다른 대학들, 또 특히나 한양대는 선영대수가 좀 중요하게 출제가 된다는 거. 성대도 마찬가지. 선대가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변수들도 선면적분 위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변별력이 있는 주제들이 있거든. 그 변별력이 있는 주제들을 좀 집중력 있게 보는 게 빈출 유형에 해당하는 강조한 명이 있을 거야. 빈출 유형 총정리. 자, 이제 강좌에 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이런 비중 출제가 되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현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선생님 강남단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선생님 지금 올해 1월과 3월에 메인 시작반들만 데리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던 친구들이 인강으로 같이 병행한 친구들도 현강에 와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9월 달에 선생님 기출을 현강 이제 여러분 이거 네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인강에서 또 골라서 들을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한 주마다 그 대학을 끝내줘요. 그래서 지금 2021년, 2022년 기출을 아주대 것부터 끝내고 그 다음 건대 끝내고 그 다음 끝내다 보면은 대학마다 특징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야. 이 대학은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될 거야. 이 대학은 이 문제가 좀 빈번하게 나오네. 이 대학은 이 문제는 이 대학에서만 중요하네 하는 그런 주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해보는 거야. 혼자 푸는 거랑 같이 푸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기출 수업을 하는데 인강 보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개념 강의를 인강으로 들었다면 현강 와서 기출 강의 듣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파이널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9월에 현강으로는 공학수와 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대학들은 공수 원이 출제되지 않은 대학들인데 선생님 인하대하고 동국대는 출제가 되잖아. 맞아. 그게 한두 문제인데 1, 2주에 배웠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끔 선생님이 구성해 놓은 겁니다. 해서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 이 빈출형 총정리에서는 여러분 되게 불편해하는 주제들 있죠. 무한급수 그리고 이상적분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최대 최소 문제를 1변수에서 배웠고 라그랑 2변수에서 배웠고 서형대수에서 배웠고
또 굉장히 우리 여러 가지 주제를 배웠죠. 근데 그걸 통합해서 정리하는 거야. 통합해서 이제 문제가 통합형 나왔는데 일변수로 풀었던 걸 라그랑주로 풀 수도 있는 거고 뭐 산술계로 풀 수가 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도 있지.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그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이 선면적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선형변환.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개념과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통합형으로 볼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빈출 유형 총정리가 될 겁니다. 현강에 있어서 지금부터 10월부터 파이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예상 모의고사라고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4주 하게 되면 이제 정말 기출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내가 외워야 될 거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갈 때 또 뭐 가지고 들어갈 건데 이거 파이널 시험지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할 만큼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2월 달에 하는 기출 특강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화여대나 중앙대, 공대 같이 뭔가 특별하게 그 학교만 준비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대학 진행할 거고 12월에 대학 이제 파이널은 11월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 12월 달 되면은 원서 접수해야 되고 뭐 자소서 정리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 여러분 또 공부해야 될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근데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정리할 시간들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대학별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정말 해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학별 직전 특강 이렇게 현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인강 보고 있는 여러분 혹은 현강 볼 여러분 내가 선생님이랑 수업을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겠다라는 걸 잘 판단하고 여러분의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하반기 계획 내가 어느 대학부터 풀어야 되는 거지?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했던 친구들은 인강과 현강을 잘 겸해면서 가져가고 선생님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럼 꼭 올인파 기출특강이라든지 이것이 기출 이런 걸 활용해 가면서 공부를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합격을 위한 필수 아이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을 진짜 빨리 올리고 싶다면 기본서를 잘 하셔야 돼요. 기본서는 모든 문제를 올인원 교재에 다 있죠. 내가 기본서는 풀었는데 3회독 했는데 올인원 교재를 풀어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성적이 한 50 언더로 나와요. 3, 4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풀어본 적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까먹은 거야. 까먹었어. 왜?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한 번을 보더라도 핵심을 잘 짚어내면 까먹지 않는데 이게 편입 수학이 양이 많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분명히 내가 기본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겠어. 그때 올인원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되 선생님이 가로복습이랑 세로복습 이거 찾지 마셔야 됩니다. 가로복습은 전체 회독을 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 세로복습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력 있게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로복습과 버스가 아니라 가로복습과 세로복습을 같이 주제별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거고 이 오르는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도 몇 가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서랑 오르는 교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공식집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올해 도저히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맨날 촬영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공식집을 정말 서점에 만들어서 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공식집을 PDF 파일로 드릴게요. 그게 어디 있냐면 공학수학 1 첨부 파일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공학수학 강의 신청해서 여러분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를 들어야 되는 시기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출 파일도 선생님 지금 이제 대학별 기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올려놓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기출 모음 파일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 못 찾으면 그냥 그 대학 다운받아서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일일이 다운받지 않고 묶음으로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좌의 제일 첫머리에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묶음으로 드릴 거거든요. 해서 뭐 2022년 대학별 기술특강 그 제일 위에 연도별로 모아놓을 거야.
그래서 대학별로도 다운받고 싶으면 다운받아 보시고, 아, 나는 묶음으로 볼까 하시는 분들은 묶음으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묶음으로도 연도별 기출도 쌤 17년도부터 작업해놨거든. 17년도부터 연도별로 PDF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해서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고 해답은 강의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온라인 클래스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온라인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인강을 듣는, 현강을 듣는 모든 아르메스 패밀리 친구들이 이제 커뮤니티 공간인 거죠. 문제도 서로 질의응답 해주고, 조교가 그 답변에 대한 확인도 해주고, 서로 내가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시험 보러 다닐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쌤 오늘 시험 문제 어땠어요? 막 서로 공유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가 움직이고 있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가입 방법은 쌤 공지사항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는 아름족이잖아. 그러지? 쌤 항상 정글에는 병만족, 편입에는 아름족이 있다라고 말하지? 그래서 우리 아름족이니까 끝날 때까지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봅시다. 아르메스 화이팅!